안녕하세요, 쿠네입니다. 시즌 중에 월드컵이 열리는 바람에 많은 선수들이 지금 월드컵에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프랑스의 캉테 선수가 얼마 전에 햄스트링이 끊어지면서 이번 월드컵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미 월드컵을 개막한 시점에서 어제 경기를 보니 경기 중에도 선수들이 허벅지 뒷부분, 이 햄스트링 부분을 잡고 힘들어하는 것을 많이 보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부상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하기 위해서 서울 투탑 정형외과 재활학과의 백 원장님과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투탑의 백원장입니다. 서울 투탑 정형외과 재활학과를 개원하셨고요. 기성용 선수의 개인 다트를 비롯해서 지금은 FC 서울의 협력병원, 대한축구협회의 의무분과위원, 하범근 축구교실의 의무팀장, 수많은 축구 선수들과 함께하는 병원의 원장님으로 계십니다. 올해 가을에 있었던 전국 의사축구대회에서 득점왕을 하기도 하면서 축구하는 의사, 그리고 본인이 직접 전방 십자인 대회를 끊어져서 재활도 해본 이런 경험 있는 의사. 자, 그래서 오늘은 햄스트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햄스트링 부상은 우리 아마추어들도 많이 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어떤 상황에서 햄스트링을 다치게 되고 진단은 어떻게 하고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 자, 햄스트링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허벅지 뒤쪽에 있는 근육을 햄스트링이라고 하고, 근육은 4가지가 있습니다. 안쪽에 2개가 있고 바깥쪽에 2개가 있고 총 4개의 근육이 있는데, 대개의 근육 손상은 반대 동작을 할 때 대개는 다치게 됩니다. 배 쪽으로 무릎을 들어 올리고 멀리서 공이 오는 거를 무릎을 뻗으면서 이렇게 거나 아니면 스플린티로 달리기 할 때 다리를 뻗는 동작에서 대개는 햄스트링 손상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은 몇몇 선수들의 부상 장면이 있는데 같이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제가 첫 번째 준비한 거는 미국의 MLS 리그에서 뛰고 있는 앙리 선수의 부상인데요. 여기 중앙에서 뛰고 있는 게 테일이 아니고요. 네. 오른쪽 다리를 이렇게 잡고 있고 오른쪽 허벅지를 이 순간 지금 가리는 때 딱 지금 순간인 것 같아요. 요때죠. 순간적으로 땅을 디뎠을 때. 보통은 햄스트링이 가장 늘어날 때 다치는 거기 때문에 고관절은 펴지고 무릎은 구부러질 때가 아니라 펴질 때 가장 늘어나 있어야 되는데 늘어나는 걸 못 버티다가 끊어지게 되는 거죠. 끊어지는 거죠. 햄스트링이 끊어져 보면은 찍 올라와요. 하나의 부분이 이렇게 팍 터지는 느낌이 아니라 햄스트링 근육이라는 거는 그림에서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고관 엉덩이에 있는 치골 결절이라는 부위에서부터 내측과 외측으로 이렇게 뻗치는 이게 근육이 종으로 나가 있는 근육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다치면 여기서 끊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종으로 끊어지게 됩니다. 찍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 정도로 중앙에서부터 엉덩이까지, 때로는 중앙에서부터 오금까지 이렇게 근육이 쫙 당기면서 길게 다치는 손상을 입게 되고, 실제로 MRI를 찍어봐도 MRI 상에서는 종으로 길게 피가 나 있고 그 중에 당연히 핵심의 어떤 근육 손상이 보이긴 하는데 대개는 병변이 위아래로 길게 돼 있습니다. 근육의 결을 따라서 결을 이렇게 따라서 길게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닭갈비를 장조림도 그렇고 두두둑 뜯는 그런 근육 손상이 생기는 거고, 우리가 축구를 하다 보면 햄스트링이 아니라 주로 대퇴사두근, 허벅지 가치계, 상대방의 무릎이 가격이 되는 선수들은 시근이라고 하는, 그거는 근육 결의 수직의 손상이거든요. 수직의 손상인 거고, 햄스트링처럼 뛰어가는 거는 근육결의 평행한 종으로 손상이 있는데 MRI나 초음파를 보면은 시근의 경우에 굉장히 더 훨씬 심해 보입니다. 피도 많이 나고 근육도 끊어져 보이지만 실제로 치료를 해보면은 시근이가 조금 더 회복이 빠릅니다. 종으로 찢어지는 햄스트링 손상, 달리거나 다리를 뻗거나 하는 근육의 손상은 초음파나 MRI상이 심해 보이진 않지만 이게 종으로 틀어지는 근육 손상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오래 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다쳤냐, 부딪혔냐, 아니면 혼자 달리다가 그랬냐, 다치는 기전이 어떻게 됐는지를 아는 게 회복하는 데까지 얼만큼 시간이 걸릴지를 좀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는 거죠. 왼쪽 다리는 땅에 지지를 하고 오른쪽 다리에서 공을 뻗으려고 할 때 형태도 속으로 찍혔을 거예요. 우리 일반적으로 아마추어에서 햄스트링 나가는 거랑은 사실 좀 차원이 달라 보여요. 좀 더 세긴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캉테나 앙리는 바로 쓰러질 정도로 잡으면은 사실은 굉장히 손상이 크다고 봐요. 그냥 아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더 뛸 수 있을지 없을지를 사실은 누구라도 판단할 수 있고, 선수는 당연히 이제 나는 아웃이구나. 이걸로는 정말 이 정도로 나오면은 최소 정말 빠른 사람도 4주 아니면 2달까지도 갈 수 있는 거죠. 보통 일반인들을 이렇게 찍 나가는 경우보다 약간 근육이 올라왔네? 약간 이 느낌으로 가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병원에 오면은 그냥 편안하게 걸어 들어오세요. 나 걸을 때는 약간 불편한데 축구할 때 약간 올라온 듯한 느낌이 있었고, 근데 축구는 다 했다라는 분들도 있고, 대부분 표현할 때 선수들도 약간 근육이 올라왔다, 그 올라왔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햄스트링이 올라왔다라는 의미는 반드시 파열해요. 정도의 차이일 뿐인 거지, 그거를 단순히 근육이 올라온 걸로 생각해서 쉬지 않고 뛴다면은 더 올라올 거예요. 정말 찍 하는 느낌이 생기면서 쫙 파열이 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약간 느낌 있을 땐 그냥 손 들고 네. 쉬어야 됩니다. 빠르면 1, 2주 내로도 좋아질 수 있는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약간 올라오는데 좀 더 해야지 딱 뛰면은 그냥 찍 하고 올라오는 거죠. 길면 2달까지 아웃되는 거예요. 와. 고관절을 올리면서 무릎을 쫙 펼 때 이때 다치는 거예요. 그때 고관절은 펴고 무릎을 딱 펼 때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논문도 있어요. 물론 영국 논문이어서 신뢰도가 엄청나지는 않은데 나름대로 이제 영상을 프레임으로 쪼개서 보니까 부상이 의심되는 순간과 그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는 두 가지 이제 뒷구석 햄스트링이 최대한 이완될 때 다리를 쭉 뻗었을 때 그래서 첫 번째는 공을 잡기 위해서 다리를 가장 뻗었을 때의 그 순간의 상황이고 그 아래 두 개는 수비를 하거나 공격적으로 공을 지킬 때에 땅을 딛는데 무릎이 펴지고 햄스트링을 가장 늘린 동작에서 이때 끊어지는 상황으로 보여지거든요. 고관절 구부리고 무릎을 쫙 더 펴는 순간에서 여기서 찍 나가는 거고 네. 그리고 요것도 많지만 제 생각에는 지금 맨 마지막 사진 스플린트를 하면서 다리를 땅에 딱 딛는 순간 고관절은 펴져 있고 무릎도 펴져 있는 이 상황에서 햄스트링이 제일 많이 다치는 것 같아요. 혹사당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그냥 경기 잘 뛰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럴 수 있는 거고요. 상태의 다리는 아니지만 이렇게 근육이 손상이 되면 희멍이 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결국 이거는 멍이 생겼다는 거는 근육이 찢어지는 당시에 출혈이 생겼다는 거고 그 출혈이 이제 피부로 표현이 된 거죠. 그걸 이제 멍이라고 표현할 거고 보통은 이 정도의 멍은 한 3, 4주까지도 가고 보통은 일반적으로 설명할 때는 한 2, 3주 내로는 멍은 흡수가 된다. 그래서 여기 있는 멍이 중력을 따라서 계속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서 발까지 내려가는 그렇죠. 그러면서 흡수가 되는 거고 이만큼 손상이 심했다는 걸 나타내는 거죠. 부상하는 근육이 4개가 있어요. 네. 부상을 종류를 설명을 할 때는 부위와 손상의 정도를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실제는 정도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레이드 1, 2, 3라고 되어 있는데 그레이드 1, 2, 3를 어떻게 나눌 거냐는 거죠. 3라는 거는 완전 파열은 그냥 완전 다 끊어진 거니까 굉장히 드물어요. 그레이드 3를 겪는 경우는 많진 않죠. 제가 알기로 해리케인도 이걸로 수술했고 최근에 제가 씨름 선수를 이 완전 파열로 수술한 케이스가 있는데 대개는 완전 파열이 시골 결절 부위 여기서 이 힘줄이 똥 끊어지는 경우가 제일 흔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요. 저희가 얘기하는 햄스트링 손상은 대개는 그레이드 1, 2라고 분류를 할 수 있고 그레이드 2는 부분 파열, 그레이드 1은 부분 파열까지는 아닌데 통증이 있는 정도라고 보는 건데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은 당연히 MRI를 찍으면 굉장히 정밀하기 때문에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선수들은 가장 관심사가 내가 언제 복귀할 수 있어. 동일한 손상의 동일한 영상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2주 만에 복귀하고 어떤 사람은 한 달이 걸리고 그거는 회복하는 사람의 어떤 개인의 특성이기 때문에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초음파는 우선 쉽게 할 수 있고 하지만 MRI보다 정밀하진 않아요. MRI 상에서는 나와요. 그런데 초음파 상에서는 긴가민가해요. 그러면 저는 그 정도가 그레이드 1이지 않을까. 그래서 초음파를 봤는데 잘 보이지 않아. 그러면은 좀 회복이 좀 빨라질 수 있다. 햄스트링 손상이 돼서 아웃이 됐는데 1주 만에 복귀한다? 굉장히 빠른 복귀죠. 드물죠. 보통은 2주를 설명을 합니다. 이 2주 동안은 아예 하체를 쓰는 동작을 하지 말라고. 할 거면 상체 운동만. 2주는 완전히 하체에 대해서는 ABR을 하는 거죠. 전체적인 휴식, 얼음찜질 아무것도 하지 말고. 부분 파열이 되면은 근데 초음파상에서 보인다. 한 3, 4주라고 설명을 해야 돼요. 사실 아마추어들도 3, 4주라고 말해도 말 잘 안 듣지 안 듣죠. 않아요? 네. 한 2주쯤 되면은 또 괜찮은 것 같은데 갖고 또 축구하다가 네. 또 다치고 그만 6개월까지도 끌더라고요. 저희 팀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고요. 충분히 있죠. 그래서 보통은 우선 병원 가기 전에 내 근육 손상이 얼만큼 되고 얼만큼 회복될지를 가늠할 수 있는 대표적인 척도가 첫 번째, 우선 당한 직후 통증을 기준으로 24시간이 지났는데 그때 통증보다 50% 이상 감소했다. 그러면은 예후가 나쁘지 않아요. 요거 그냥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 뭐 오전에 운동을 하다가 근육이 찌 올라왔다. 자고 일어났을 때 아침에 통증이 어제 통증보다 절반 이상 줄었다. 그러면 근육 손상이 있지만 회복이 좀 빠를 거라고 약간 예측을 할 수 있는 좀 지표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래서 초음파상에서 이제 봤는데 근육 손상이 보인다. 초음파상에서는 근육 손상은 검게 나오고요. MRI상에서 근육 손상은 하얗게 나옵니다. 이렇게 보인다. 그럼 이도 손상. 근데 그 이도 손상이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근육 손상이 이렇게 찍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보통은 물어보죠. 선수들이 또 이제 초음파 보면서 저한테 질문하는 게 몇 센치냐 찢어졌냐. 그렇죠. 그렇죠. 찢어진 게 중요하니까. 그러면은 이게 근육 손상이 3D로 다친 거잖아요. 초음파는 단면이지만
그래서 종으로 몇 센치가 찢어졌고 이제 단면으로 직경으로 몇 센치가 찢어졌느냐가 중요한데 사실 종으로 찢어진 거는 보다는 단면이 넓을수록 저는 근육 손상이 큰 거라고 봐요. 그렇죠. 그래서 종으로 뭐 10cm가 찢어졌고 단면으로는 1cm가 찢어졌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찢어졌는데 그렇죠. 이게 10cm고 이게 1cm다. 요거와 나는 5cm가 찢어졌는데 단면이 3cm예요. 이게 더 큰 손상이에요. 더 넓은 범위의 근육 다발이 커진 손상이 된 거죠. 거니까. 그래서 사실은 선수들 10cm 정도 찢어졌다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심하게 찢어진 거라고 인석이 되지만 하지만 단면이 굉장히 얇게 찢어졌으면 그래도 손상이 그렇게 크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 이 근육 손상을 초음파로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도 뭐 거의 매일매일 근육 손상을 초음파로 보지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초음파로 진단을 할 때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환자분한테 부상을 당한 선수에게 어디가 아프냐. 분명히 본인이 찝는 경우가 많고 그럴 경우에는 명확한 손상이 있는 거고 어떤 분들은 여기서부터 엉덩이부터 뒤까지 쭉 아프다고 얘기하는 분들은 오히려 손상 정도가 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단면은 작고 긴 경우에는 특정 부위를 짚지 못하고 그냥 쭉 아프다고 생각하는 거고 여기가 딱 아프다 누구라도 딱 눌러서 너무 아프다라고 하는 거는 단면의 손상이 큰 거고 이제 위아래로 짧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첫 번째 어디가 아프냐, 안쪽이 아프냐, 바깥쪽이 아프냐, 중앙이 아프냐. 사실은 근육은 양쪽으로 두 개씩 갈라지기 때문에 중앙보다는 이게 중앙에서 약간 안쪽이냐, 중앙에서 약간 바깥쪽이냐가 구분되지 좌우가 명확하거든요. 그거를 먼저 물어보고 본인이 아프다는 포인트를 중심으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렇게 확인한 상태에서 초음파상에서 다른 근육의 결보다 더 검게 나오는 부위가 근육 손상이고 그 부위를 찾은 다음에 제가 살짝 눌러봐요. 압통을 유발을 하는 거죠. 그때 환자가 이게 반응을 하고 반응을 할 때 그 근육의 손상이 제가 보는 영상과 일치한다고 보는 거고 거기서 진단을 내리게 되는 거고 이제 그 다음에 그쪽 부위에서 치료를 하게 되는 거죠. 치료법에 대해서도 같이 몇 가지 좀 얘기해 볼까요? 일단은 가장 심각한 가장 것부터. 심각한 게 이제 그레이드 3. 네. 대개는 이제 여기서 보다시피 햄스트링의 시작하는 시작 부위는 여기가 어디냐면은 요 튀어나온 부위를 치골 결절이라고 합니다. 치골이라는 뼈에 툭 튀어나와 있는 결절 부위. 여기는 어디냐면은 우리가 의자에 앉았을 때 딱 의자에 엉덩이에 닿는 부위. 그 부위에서 붙어서 햄스트링이 두 그룹씩 4개의 근육이 두 그룹씩 양쪽으로 뻗어지는데 딱 하면서 햄스트링의 이 근육 다발이 다 뜯으면서 이 뼈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햄스트링의 힘줄이 여기는 힘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저희는 이때까지 햄스트링 근육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모든 이게 해부학적인 정의인데 모든 근육은 이 뼈에 부착이 되기 위해서 모든 근육은 힘줄이라는 조직으로 바뀌어서 붙게 돼 있어요. 햄스트링 손상의 그레이드 3는 대개는 힘줄의 파열이라고 보는 거죠. 근육의 파열이라기보다는 근육은 여기서 부러지는 게 근육이고 힘줄은 여기서 끊어지는 게 넓은 큰 의미에서는 햄스트링 손상이긴 하지만 그레이드 3는 대개는 힘줄 파열일 가능성이 많아요. 성인이 된 선수에서 견열 골절은 대개는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꼭 성인이 아니라 청소년 아니면은 뭐 초등학생들이 혹시 과격하게 제가 최근에 수술한 경우는 씨름 선수긴 한데 이런 경우는 굳이 수술을 하지 않더라도 햄스트링을 좀 짧게 해놓게 해서 쉬고 있으면 또 붓는다는 논문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수술이 필요한 건 아닌데 네. 이제 선수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빨리 복귀해야 된다라는 다시 그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는 그렇죠. 좀 빨리 회복하기 위해서 수술적 치료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성인 같은 경우는 수술이 필요할 것 같고 그레이드 3의 경우에 완전 파열됐을 때 수술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지 않고 그레이드 1이나 2의 케이스에서는 의사들이 이제 쓰는 용어예요. ABR, Absolute Bed Rest라는 ABR의 방식도 있지만 또 근데 쉬는 것도 쉬는 건데 나는 그래도 좀 통증을 줄이고 좀 빨리 낫고 싶다 하면은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게 주사 치료도 있고 그 외에 혹시나 또 다른 거 없나? 결국에는 첫 번째는 반드시 얼음찜질. 일단 외상에는 얼음찜질이 얼음찜질. 필수죠. 당연히 왜냐 근육이 찢어지면은 혈종이 생길 거기 때문에 혈종이 생기면은 그 주변에 압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통증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두 번째는 보통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오시냐면은 무릎을 구부리고 들어와요. 무릎을 펴지 않으려고 해요. 무릎을 펴면 그렇구나. 햄스트링이 늘어나니까. 아, 그래서 걸어 들어오는 거를 보면은 못 구부리고 들어올 때 이 동작을 못 합니다. 그래서 무릎을 구부리고 이렇게 들어 무릎을 구부리고
이렇게 네. 무릎을 올리지도 못해요. 음. 왜냐하면 무릎 올리면 올려도 주댕이 늘어나니까. 그렇죠. 그래서 통증을 유발하지 않게끔 보행을 해야 돼요. 더 추가적인 부상을 안 해야 되니까 병원에서는 당연히 아프니까 소염제를 주겠죠. 그거는 아프니까 먹는 거. 그건 너무나 기본적인 거고 이제 병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치료를 한다라면은 제가 선수들한테 치료를 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 근육 손상이 있는 많은 선수들, 뭐 유명한 선수들 포함해서 선수들이야 비용적인 부분보다 본인이 빨리 어쨌든 빨리 복귀하는 게 본인한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 비용과 무관하게 뭐든 할 수 있는 최선의 치료를 하는 거고 본인이 운동을 축구를 뭐 매일 하시는 게 아니고 쉬어주는 것만으로도 좋아지는 거거든요. 반드시 뭐 주사를 맞아라, 반드시 매뉴얼 치료를 해서 주변의 근육을 풀어주라 라는 뜻은 아닙니다. 당연히 쉬어주면 좋아지는데 선수들 입장에서는 빨리 복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정확한 진단을 하는 게 중요해요. 어느 부위인지를 확인이 될 거 아니에요. 병원들마다 어떤 치료하는 선생님들마다 선호하는 게 좀 다를 수는 있지만 하지만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거는 PDRN이라는 주사입니다. 소위 말하는 DNA 주사라는 거. 때로는 재생 주사라고 알고 있기도 하고 제품명으로는 플라센텍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오리지널 약이에요. 이 플라센텍스라는 주사를 근육 손상 있는 부위에 초음파를 보고 정확하게 주입을 합니다. 이 플라센텍스가 이제 한 앰플이 3cc거든요. 3cc를 주입을 하게 돼요. 여기에 뭐 리도케인이라는 진통제를 넣는다든지 뭐 스테로이드를 넣는다든지 일절 넣지 않습니다. 그냥 플라센텍스 단독으로 주사를 하게 되고 이 DNA 주사는 그냥 부상 당하고 빨리 주사를 하면 할수록 저희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럼 이 주사를 몇 번 하냐, 얼마 간격으로 하느냐 개인마다 다르고 반응마다 다르지만 2주 동안 짧게는 2일, 많게는 3, 4일 간격으로 한 5회 정도 주사를 권합니다. 당연히 3번 맞았는데 좋아지면 더 할 이유가 없죠. 5회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2주 동안 쉬는 동안에 다치고 나서 그 다음날 왔다 초음파상에서 근육 손상이 보이고 MRI상에서 보인다. 그럼 DNA 주사하고 뭐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화요일이면은 빠르면 목요일 아니면은 금요일이나 토요일쯤 와서 한번 월요일 그 다음에 목요일 이런 식으로 2주에 걸쳐서 5번 정도 치료를 하는 게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선수분들한테는 병원에서는 도수치료라고 알려져 있지만 매뉴얼 세라피라고 하죠. 2002년도에 히딩크 감독이 피지오도 같이 들어오잖아요. 그분이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치료를 정착하게 했다라고 들었는데 팔꿈치로 이 특정 아픈 부위를 누르면서 허혈을 유발, 피가 통하지 않게 했다가 빼면서 이제 혈액이 들어오게 하면서 그 부위를 치유하게 하는 게 팔꿈치를 많이 써요. 근데 사실은 이 팔꿈치 치료가 근육 손상이 있을 때는 근육을 더 손상을 유발할 수 굉장히 부드럽게 오일이라든지 마사지용 겔을 이용해서 거의 마찰을 최소화하면서 부드럽게 하는 매뉴얼 치료가 이제 해줄 수 있는 게 두 번째거든요. 그래서 그 아픈 부위를 막 아프게 자극하는 게 아니라 손상된 근육 주변의 근육들을 많이 이완시키면서 손상된 근육 주위의 근육을 이완시켜서 이 닫혀있는 근육을 더 쉬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DNA 주사, 두 번째는 매뉴얼 치료를 하게 되는데 대개는 DNA 주사를 먼저 하고 그 사이사이 매뉴얼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증이 없어졌을 때 조금씩 운동을 시작을 하는데 그 운동의 시작이 조깅을 한다든지 걷기 운동을 한다든지 유산소 운동을 먼저 하면 안 돼요. 반드시 유산소 운동을 먼저 해야 돼요. 근력 운동. 네. 근데 이 근력 운동을 할 때 이 닫혀있는 햄스트링이 수축이 하는 컬은 또 먼저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근육의 길이가 변화하지 않는 등적성 운동. 등적성 운동을 쉽게 생각하면은 버티기를 하시면 돼요. 자, 이게 버티기 운동이에요. 근육의 길이가 변화하지 않으면서 들고 있는 것 자체만. 지금은 여기서 익스텐션을 더 여기서 보면은 요거도 근육의 길이가 변화하는 거거든요. 차라리 이 상태로 버티기 아니면 다리를 이렇게 들고 있고 버티기 이렇게 버티기 운동 요거를 서서 해도 되거든요. 벽 잡고 이렇게 손으로 잡고 손 상태에서 햄스트링을 뒤로 무릎을 구부리는 거는 컬이고 구부리지 않고 편 상태로 이렇게 뒤로 익스텐션하는 요걸 먼저 유산소보다는 무산소 운동 무산소 운동에서도 근육이 수축하는 운동보다는 버티기 운동 그걸부터 하고 그 다음에 유산소를 시작할 때는 햄스트링 같은 경우는 조깅보다는 자전거가 낫습니다. 실내 자전거. 실내 자전거를 처음에 가볍게 타고 실내 자전거가 점점 괜찮아지면 실내 자전거로 강도를 올려야 돼요. 실내 자전거로 본인의 강도의 풀까지 올린 게 문제가 안 될 때 조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체중이 부하하는 땅에 내가 다리를 디디면서
할 때는 햄스트링에 부하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여기가 체중 부하를 하지 않고 그냥 근육의 수축, 그러니까 고관절과 무릎 관절을 움직일 정도의 힘만으로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처음에 괜찮아지면은 우리 실내 자전거 타면은 이 강도를 조절할 그쵸. 수 있잖아요. 그 강도를 점점 조절해 나가면서 이제 타는 거는 근육 햄스트링과 대퇴사두근에 더 많은 부하를 거는 거죠. 근데 사실 자전거는 햄스트링 강화 운동이 아니거든요. 대퇴사두근 강화 그쵸. 운동이거든요. 근데 대퇴사두근을 강화하는 운동을 할 때 기량근으로 햄스트링을 쓰는 거니까 사실은 좀 부상이 있어도 유산소 운동을 양껏 할 수 있는 거죠. 가동 범위를 많이 하지 않는 상태에서 근육 수축할 때 부상하지 않으면서 내 심폐지구력을 키울 수 있는 유산소 운동을 하는 거죠. 이제 통증이 없고 그게 되면은 트레드밀에서 걷는 거죠. 뭐 시속 5, 시속 6, 시속 8로 걷고 이거 8까지는 빠르게 걸 수 있잖아요. 그게 괜찮아지면 뭐 9, 10에서 가볍게 뛰기. 그래서 사실은 초기 재활을 할 때는 주변의 동네를 뛰는 것보다는 실내에서 트레드밀에서 뛰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내가 오늘은 시속 10으로 10분을 뛰었는데 괜찮았다. 내일은 그럼 시속 10으로 20을 뛰어봐야지. 20분을 뛰어봐야지. 그 다음 날은 시속 12로 10분을 뛰어봐야지. 트레드밀에서 14, 16 인터벌로 20을 뛰고 1분 쉬고 이게 가능해질 때 필드 복귀를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2주는 완전히 쉬고 2주 후부터 재활이 들어갔을 때 보통은 필드 복귀가 빠르면 3주, 보통은 4주가 되는 거죠. 손흥민 선수를 치료하는 또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또 매뉴얼 치료를 굉장히 잘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영향이 크신 거죠. 햄스트링 부상으로 1, 2주 만에 다시 경기를 뛴다는 선수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냥 캉테처럼 다치거나 티에리 앙리 선수처럼 다치면은 거의 필드 복귀는 사실 2달 정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올라왔을 때 쉬어야 돼요. 핵심은 그거예요. 알고 내가 대처를 하는 것과 이게 올라온 게 단순히 근육이 올라온 게 아니라 근육이 찢어진 거라는 걸 알 때 조심할 수 있고 정말 분위기에서 뭐 팀이 3대 0으로 이기고 있는데 본인이 굳이 뛸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손 들고 나오는 거죠. 제 생각에는 우선은 통증이 없을 때 움직여야 된다. 그리고 움직이기 시작했으면은 조깅을 뛰기보다는 근력 운동을 먼저 하고 근력 운동을 할 때는 근육 길이를 늘리고 수축하는 것보다 등적성 운동, 버티기 운동을 먼저 하고 그리고 유산소를 할 때는 자전거를 먼저를 하고 자전거를 풀로 하고 그게 괜찮을 때 뛰기 시작하고 그 트레드밀에서 뛰는 게 괜찮아졌을 때 이제 스플린트라는 필드 운동을 들어가는 게 필요한 거고 그거는 개인마다 사실은 뭐 1주 해야 된다, 2주 해야 된다 사실 쉽진 않거든요. 발목을 접지른 사람이 또 접지르는 것보다 더 많은 게 사실 햄스트링 손상, 근육 다친 게 또 손상이거든요. 그게 왜냐면은 근육이 다쳤을 때 그 근육은 정상 근육 조직으로 회복되는 게 아니라 약간 섬유화되면서 좀 딱딱해지면서 탄력도 잃고 근력도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친 근육 주변의 근육들이 굉장히 잘 다칩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재밌게 계속 축구를 하기 위한 거니까 저도 근육 다치면은 조금이라도 빨리 뛰고 싶거든요. 왜 축구가 하고 싶으니까. 근데 그거를 좀 참는 게 훨씬 빠른 지름길로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햄스트링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우리 부상에 관련한 이야기들로 준비해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